안녕하십니까. 무슨 사회 계급, 국가 체계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은 예술 얘기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 예술이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원래 한민족의 예술, 빈민족의 예술, 한민족, 빈민족 예술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강의를 두세 번 들은 분들은 그거 뭐 혼이지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강의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습니다. 빈민족의 예술은 혼이 원료입니다. 그 중에 먼저 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춤이라는 얘기가 어원으로 보면 춤입니다. 춤을 춤으로 해서 우리 생체 리듬,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의 파장을 잔잔하게 만드는 게 원래 춤이고, 잔잔하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형태가 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춤은 무엇을 원료로? 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원이 있습니다. 요 생명의 1번 출발이 혼입니다. 혼인데 우리의 춤은 불이 다 꺼진 곳에 춤을 추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엎드립니다. 1번. 앉아서 엎드립니다. 두 발을 쫙 펴고. 이 상태가 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앉습니다. 앉아서 손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수태입니다. 혼이 엄마 자궁에 수태되어서 약 10달 동안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분열을 하는 거를 나타낸 겁니다. 세 번째, 춤을 추는 사람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양팔을 움직이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혼이 엄마 자궁에 수태되어서 약 10달간 세포 분열을 해서 A가 태어나서 점점점 커서 이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팔은 올리지 않습니다. 팔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이 사람이 손을 올리면서 원을 돌면서 몸을 스핀도 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거는 이 세상 여기저기를 넓은 곳을 왔다 갔다 오가면서 사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어른의 모습이 보통 우리가 한 20세에서 60세 정도입니다. 그 60세 정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양손을 올리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오고 돌고 뛰고 이러는 게 이 시간에 한 5, 6배 됩니다. 5, 6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노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로 올렸던 팔을 수평으로 내립니다. 올려서 이렇게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했던 이 팔을 이렇게 내리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놉니다. 이렇게 해서 논다는 얘기는 뭐냐면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늙어가는 게 한 20년 걸립니다. 이렇게 20년을 노는 거를 표현을 하다가 6번째, 앉습니다. 앉아서 팔을 좌우로 흔듭니다. 이제는 아주 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할 때 9입니다. 알로 움튼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7번째, 엎드립니다. 팔을 이렇게 핀 채로 엎드립니다. 이거는 서서히 엎드립니다. 서서히 엎드린다는 것은 팔을 움직이면서 앉아서 서서히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임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임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형태입니다. 임종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번째, 엎드려서 두 팔을 펴고 미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없이 납작 앉은 자세로 엎드려서 끝을 냅니다. 이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 어디로 갔느냐? 1번으로 갑니다. 혼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원순한 과정을 표현한 게 우리의 옛날, 우리 예술의 최고봉인 춤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4번하고 5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3번하고 4번하고 5번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서 시작을 하고 두 팔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팔을 내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그냥 끝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통춤이 왜 생겼는지, 무엇을 원료로 생겼는지를 모두 다 일치 단결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아까운 일이죠. 그 아까운 일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 강의를 15년 전쯤 서울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3시간 하다가 요 춤 강의를 한 5분 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유명한 무용가가 와서 정말 의미 있는 감동적인 말씀을 해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강의하면서 그때처럼 강의하는 보람, 그리고 빈민족 얘기, 빈민족의 문화 얘기를 하기를 잘했구나라고 느낀 적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입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춤이란 혼이 수태되어서 10달 동안 세포분열을 해서 태어나서 소년에서 장년으로 놀다가 노년으로 변화하면서 앓다가 사망하는 원입체 영화입니다. 문화의 예술에 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우리가 소리라고 그러면 음만 생각합니다. 이 소리만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소리라는 말은 솟아서 이어 있다는 말입니다. 솟아서 이어 있는 곳, 이 지구의 위로 물 위나 땅 위나 이렇게 솟아서 이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것처럼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든 것, 이런 형태 모든 것이 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빈민족의 소리라고 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의 성악하고는 아주 전혀 다릅니다. 서양의 성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체로 그냥 소리만, 음만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리라는 거는 형태와 그 음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형태로 표현하면서 이 음도 냅니다. 소리가 있는, 음이 있는 어떤 판토마임 같은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성악은 서서 하고 그 성악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형태와 그 음을 표현하는 게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소리라고 하는 것이 형태와 음이 하나의 언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형태 표현과 음의 표현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는 서양 사람들의 소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궁상각 치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도레 미 화 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음들을 생각하면 이제 도에서 라음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제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소리가 이게 도에서 라음 안에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소리가 제일 사람을 안정시켜 줍니다. 라 이상의 음들은 사람들을 약간씩 흥분시키고 고조시키는 음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 우리 빈민족은 이 우주에서 나는 소리가 라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울죠. 왜 울까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들이 엄마 자궁에서 머리를 내놓자마자 웁니다. 그 우는 이유는 그 수수께끼처럼 그거 아세요? 왜 우세요? 이러고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연이어서 물으면 약간의 짜증이 날 겁니다. 그거 제가 후닥닥 가르쳐 드릴게요. 이 우주에는 끊임없이 이런 음이 있습니다. 이 음이 라음입니다. 호는 이게 우리말로 빛인데 여러분들이 혼에 익숙해져 있고 빛이라는 말은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혼을 자꾸 빛이라고 해야 되는데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은 우주에 있을 때 라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음이 익숙한 걸 넘어서 라음이 내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혼이 엄마의 자궁으로 옵니다. 엄마 몸 안에 심장 소리, 위장 꼬르륵 하는 소리, 자궁 안에 양수가 출렁이는 소리가 다 라음입니다. 흰의 물소리 라음입니다. 소나무와 소나무 두 개를 딱딱이로 만들어서 딱 치면 이게 라음입니다. 인공적 물품이 아니고 자연적 물품을 똑같은 것끼리 같은 종류를 세게 부딪히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다 라음입니다. 새가 우는 소리도 라음이고 매미가 우는 소리도 라음인데 서울 시내에서 우는 매미는 라음보다 한두 음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서 암놈한테 내 소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라음으로는 안 되니까
오랫동안 진화했는지 퇴보했는지 라움 이상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하늘에 있을 때도 라움 속에 있었고 엄마 자궁에 있을 때도 라움 속에 있었고 그랬는데 엄마 자궁에서 탁 나오자마자 라움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는 이유는 라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울 때 태어난 지 한 달 이하쯤 된 아기의 울음소리를 옆에서 들려주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한 달 미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라움입니다. 그래서 라움이 모든 악기들의 기본 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율을 할 때 라움을 쓰는 게 그게 우주의 기본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엄청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재미없다고요? 모르든가 알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 듣기 전까지는 막 태어나는 애들이 우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으면 기분이 좋으셔야죠. 라움 소리가 하늘의 우주의 소리인데 이제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서 기도를 알리는 소리 그게 라움입니다. 어여디더디어저 이게 라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라고 하는 거 성가를 할 때 라움을 연속 그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허밍 코러스를 계속하면 사람들은 다 하늘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혼으로 있을 때 엄마 자궁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그 라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라움을 연속적으로 부르고 있으면 하늘을 생각합니다. 춤소리에 이어서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예술품을 봅니다. 우리가 한국화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빛나라입니다. 화라는 건 그림입니다. 빛나라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빛나라 사람들의 그림은 하얀 화선지에 까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원빛을 합치면 하양이 되고 삼원빛깔을 합치면 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양이 정신이라고도 하고 까망이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양이 하늘이기도 하고 까망이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얀 화선지는 정신이고 마음이고 느낌입니다. 까망은 육체이고 물질이고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양은 정신이요 까망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물질을 우리가 정신으로 이제 관리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빈민족 빈사람들의 그림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여백입니다. 여백. 까망을 얼만큼 하얀 데에다가 배치를 해서 까망과 하양의 균형이 얼마나 잘 맞는가에 따라서 좋은 그림, 나쁜 그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데에다가
까만 목으로 술을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신을 바탕 위에, 정신이 바탕으로 있는 곳에 물질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신으로 물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면 물질로 정신을 운영합니다. 이제 그러면 물질로 정신을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져야 될 게, 만들어 가지려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신을 어떻게 해야 우아하고 아름답고 굳건하게 만드는 이 교육보다 물질은 무엇이고 물질의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을 얼만큼 소유하는 게 욕심이고 그거 지나가면 안 되고 어떤 게 청렴이고 어떤 게 뭐 이런 얘기를 물질 교육을 1순위로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마스터한 뒤에 여백의 안목을 키울 때 우리가 정신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양쪽 다 안 되지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신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물질은 그냥 보잘것없는 것,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은 보잘것없는 거고 정신이 물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으로 물질을 운전하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물질 관리하는 법부터 알아서 그 물질로 정신을 디자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 우리 육체를 이걸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는 죽어서 썩으면 끝,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 정신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물질의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정신과 물질은 그냥 50대 5입니다. 어떤 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어떤 비중이 더 중요하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정신을 키웠을 때 육체가 좋아지겠느냐, 육체를 건강하게 키웠을 때 정신이 육체 따라서 아주 좋아지겠냐,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논쟁하고 싸우고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공자 선생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신제가라고 했습니다. 수신입니다. 수신. 공자 선생님 말씀이. 그분도 수심이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수심. 그런데 수심은 안 보입니다. 수신은 만져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그냥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주물르지 말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 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잘 만들면 정신이 좋아질 수도 있고 몸뚱아리 만든 뒤에 그동안에 마음을 잘 만드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공자 선생님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신, 원래 왜 수신이라고 그러고 수심이라고 얘기를 못 하셨냐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유추를 해보면, 그 당시에 공자 선생님 앞에 앉아서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의 수준이 수심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공자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치원생들 앞에서는 유치원이 생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고, 대학생이 있는 데서는 대학생들에게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공자 선생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유치원생들이었죠. 어른들인데. 그래서 원래는 수심이라고 그래야 조금 이게 품위도 있고 근사한데 그냥 수신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 하얀 화선지에 얼만큼 물질을 풀어 놓느냐.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정신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잡다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칠을 한 이제 공예품인데, 이 공예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생활 공예품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생활 공예품에 이게 무슨 보석함도 있고, 그 옷장도 있고, 뭐 쌀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오칠을 했냐면, 첫째, 썩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에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칠은 원래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공예품, 이런 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보존하고 간수하고 이렇게 담아두는 거는 까매진다는 확실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어른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공예를 만드는 솜씨가 우수했습니다. 그 우수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루 일당을 받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냥 끝나는 것일 수 있죠.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대산에 있을 때 뭔 생각을 했냐면, 혼인이나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은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심심합니다. 그 심심한 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혼인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심함을 유지한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 심심하다는 어휘 속에는 외로움도 있고 무료함도 있고 뭐 한 50가지가 그 심심함이라는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심심한 상태인데도 뭐 불안하거나 방방 뭐 뜨고 싶지 않거나
방방 뜨고 싶거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어오면서 그 심심한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할 수 있었을 때, 그 심심한 상태를 쭉 유지하고 있노라면 그냥 뭔가 그냥 천천히 하고 싶어집니다. 그 하고 싶어졌을 때 그 일을 하면 서두름 없이 뛰어다니지 않으면서 앉아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 혼자서 심심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은 상대한테 가가지고 뭐해? 왜 날 안 쳐다봐? 신문을 보면 신문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뭐 무슨 하여튼 뭔가 다른 일만 하면 나를 봐달라고, 내가 심심하니까 나하고 놀자고, 왜 저거하고 놀아? 저게 나보다 더 좋아? 이래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두 사람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한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뭐라고 그랬냐면 총 즉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가 혼인하면 총입니다. 총 하나입니다. 그런데 총은 즉 별개입니다. 그래서 놀 때는 하나로 놀고 별개로 있을 때는 하나씩 각자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안채가 있었고 울타리 안에 여기 사랑채가 있었던 겁니다. 놀 때는 안채에서 같이 놀고 나면 남편은 이렇게 사랑채로 오고 아내는 안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새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면 저는 두 사람이 살면 거실이 있으면 여기다 까만 테이프를 하나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여기 침범하지 않기 뭐 이런 룰을 만들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혼인을 하면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게 그 새로운 그 왕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신혼여행 가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춤, 소리, 그림, 오칠, 공예 이런 예술품, 이 예술품이 생긴 문화의 원료, 그게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 얘기를 그동안에 지겹도록 이제 들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혼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긋하게, 그런데 그 지긋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재미난데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지긋하다는 점잖다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지긋한 게 계속 이어지면 이게 두 개가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지긋한 사람이야, 점잖은 사람이야. 그런데 두 개가 붙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하고 놀 때 너무 오래 지긋하게 있지 마십시오. 그 심심한 거를 잘 유지한다고 그래서 너무 두 사람이 사는데 혼자서 심심한 거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예술의 원료는 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의 원료는 혼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